안녕하세요. 한의학 박사 신공합니다. 이번에는 침향 예감차 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. 침향 예감차는 그 주요 성분이 침향의 에, 타임, 타임이라는 약 성분은 사실 이제 한국명으로 얘기하면요, 백리향을 얘기하고 그 백리향이라는 것은 뭐 향이 백리 간다 해가지고 백리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게 주요 성분이 주로 위, 소화기 계통, 그리고 폐, 호흡기 계통 이런 쪽에 두루 작용할 수 있는 약성분으로 되어 있어요. 거기에다가 수정과의 이 재료가 될 수 있는 계피, 좀 더 이제 고급스러운 거는 육계. 이게 이제 뭐 누가 얘기 들으면은 육계 하면은 뭐 닭 아니냐? 계피가 그 껍질이 좀 비유한 게 육계예요. 그것과 그리고 이제 생강. 근데 생강을 이제 이 분말을 하려면 어렵죠. 그래서 이제 어떤 방법을 쓰느냐? 건강을 씁니다. 이 건강이라는 것은 생강 말린 거예요. 한약재로 저희들이 이제 쓰고 있는 거죠. 물론 생강은 뭐 양념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쓰기도 하지만 생강도 절편을 해가지고 한약을 다릴 때 넣죠. 이게 이제 주재료예요. 거기에다가 백향과요. 이렇게 넣습니다. 참고로 백향과라는 것을 전 시간에도 설명을 언급을 했죠. 근데 설명이 좀 부족했는데요. 양양 지역에 내려오니까 그 백향과 연구회라는 게 있어요. 그래서 이 백향과는 그 동남아라든가 이런 열대지방, 아열대지방에서 자라는 식물이에요. 근데 이게 어떻게 양양에서 재배가 되지? 이제 이렇게 처음에 의아하게 생각을 했죠. 이것의 꽃이 시계꽃이라 그러죠. 패션 플룻. 예, 시계처럼 꽃이 펴요. 처음에는 좀 이국적이고 그랬는데 계속 들여다보니까 이것도 참 운치가 있다. 근데 비닐하우스 재배를 하게 되면은 이 양양 지역에서도 충분히 재배가 되고 있더라고요. 또 맛도 상당히 뛰어나고 이게 덜 숙성되면 좀 시큼한 맛이 나는데 오랫동안 제대로 잘 숙성을 시키면요 달콤하면서 새콤한 그런 맛이 납니다. 근데 저는 이제 본초학 전공자잖아요. 그래서 항상 그 어떤 식물을 보게 되면 저거 어떻게 약용을 할 수 없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. 두 가지 포인트가 있더라고요. 그게 하나의 포인트가 뭐냐면은 그 백향과에 열매가 있는데 열매의 껍질은 먹을 수가 없어요. 에, 그 안에 골챙이 알처럼 이렇게 노라면서 까만씨가 이렇게 박혀 있는 그 내용물이 있는데 바로 이것을 스프로 떠먹는 방법을 씁니다. 그래서 이 껍질 그 칼로 베어내고 이것을 이제 그 뭐 그릇에다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제 뭐 청을 담근다든가 이런 식의 방법으로 시중에 유통되기도 하고요. 원 과일 자체를 유통하기도 합니다. 뭐 그 사람들 얘기로는 뭐 상위 5%가 먹는 과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조금 비싼 맛이 있어요. 예. 근데 이제 그것을 이 약용을 쓰는 방법이 그 껍질 버리는 껍질이죠. 이 껍질이 이게 팩틴 성분으로 돼 있을 거다. 제가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이거 충분히 뭔가 약용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다라는 것을 타켓으로 삼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 패션 플롯 이 백향가는 재배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가지치기를 해야 돼요. 이 가지치기를 하게 되는데 이 가지치기를 하면서 이 버리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. 제가 봤을 때는 그 순과 이파리가 어떤 효과를 낼 것 같은데 근데 인터넷 검색해 보면요. 실제로 이것을 차로 만들거나 나물처럼 묻혀서 먹는 방법을
쓰는 거를 보게 됩니다. 일반적으로 이것은 약용을 했던 그 전례는 별로 없습니다. 그렇긴 합니다만은 패션 플루 자체가 심리적으로 남을 편안하게 해준다든가, 정신적으로 좀 머리를 맑게 해준다든가, 항산화 작용이 뛰어난 예, 그런 성분을 함유하고 있거든요. 그렇다면 이파리도 그런 작용을 할 것이다. 라고 저는 본 겁니다. 그래서 이제 이 패션 플루트의 예, 그 열매의 과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파리를 예, 건조해가지고 분쇄를 해서 실제적으로 이 차를 만드는 재료로 제가 써봤는데 상당히 그 기호성이 좋아요. 음, 그래서 이것을 이제 함유한 차를 만들어 보자라는 게 저희 생각이었어요. 제가 예감이라는 것은 주요 목적이 있어요. 그래서 차라는 게 기능성 차. 뭐 국산차 같은 경우에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뭐 생강차라든가 또 뭐 쌍화차라든가 뭐 이런 것들 이제 다방 커피 보시면 아시겠잖아요. 저 계란 딱 하나 집어넣어 가지고 아침에 먹으면 좀 든든하고 뭐 그런 것들 좀 많이 기억을 합니다만은 그런 차와 같이 이 일상생활에서 이게 많이 쓸 수 있겠다라는 게 제 관점이었어요. 특히 제가 주안점 둔 건 뭐냐면 타임이라는 그 허브, 예. 즉 다시 말해서 백량이라는 이 성분은 사실 호흡기 기관지 쪽에 가래가 많이 껴든다든가, 이래서 이 가래를 녹여가지고 이렇게 배출시켜 주는 작용도 뛰어난 물질입니다. 그리고 이거는 그 예로부터 고기를 구울 때라든가 이럴 때 분말을 좀 뭐 많이 뭐 미세 분말까지는 내지 않더라고요. 좀 좁은 새 정도로 해가지고 뿌립니다. 이, 이팔 그 잎을 갈아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서 고기를 구울 때 이걸 뿌립니다. 그랬을 때 이 향취가 비교적 좀 좋은 향이 나고요. 이게 고기 종류들이 일단 그 위장관에 들어오면 소화장애를 일으킬 수 있잖아요. 그런데 그런 것을 방지해 줍니다. 그러니까 이게 호흡기와 어, 위장 기능 예, 이쪽에 다 작용하는 거죠. 근데 한방에서는 이쪽을 뭐라 그러냐 양면경이 지배하는 곳이에요. 물론 태음경도 지배하죠. 폐기관지 실질 같은 경우는 폐태음이라는 게 태음경을 지배하게 합니다.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이쪽 부분까지 보면 이제 태음과 양명이 지배하는 부분들에 이 약재들은 다 작용하는 거예요. 그런데 식품으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. 그죠? 우리가 뭐 수정과의 재료가 되는 계피와 생강. 예. 이거 당연히 이 감기 걸리면은 생강차 마실 수 있잖아요. 그죠? 소화가 잘 안 돼. 속이 더부룩해, 답답해. 그럼 어떻게 해요? 예. 역시 생강 들어갑니다. 예전에 보면은 제가 어렸을 때 얘기입니다만 명절 때가 되면 추석이나 아니면 뭐 설 때가 되면은요 세배를 갑니다. 근데 좀 잘하는 집에 가면요 이게 떡도 나오고 뭐 나오는데 거기에 수정과가 나와요.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좀 못 사는 집에 가면요 식혜가 나오는데 물론 식혜 당연히 나오죠. 우리가 감주라 그랬는데 식혜 말고 수정과가 나오는 집이 있습니다. 이런 집은 사실 가난한 집이 아니에요. 비교적 좀 잘 사는 집인 경우에 수정과를 담궈 놓고 손님이 오면 아니면 뭐 명절 때 이제 소화장애가 일어난다든가 많이 음식들이 평상시에 먹지 않는 음식들이 많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아, 같이 만들어서 명절 때 이제 배탈이 나는 걸 방지했다는 얘기들이 있는 겁니다. 실제로 이게 조상님들이 지혜인데 그래서 이것을 좀 수정을 만들려면 좀 그렇잖아요. 그러니까 간단하게 차처럼 우려서 마시면 몸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게 생각이었어요. 그래서 이걸 예감차라고 이름을 붙인 게 뭐냐면 예감이 안 좋을 때 먹어라. 그렇죠? 예. 소화기 쪽의 예감이 안 좋아. 그럼 예감차. 호흡기 쪽 감기가 올 것 같아. 예.
뭐가 코가 맹맹하고, 그리고 뭔가 자꾸 기침이 나는 것 같아. 예감이 안 좋죠, 그죠? 이럴 때, 예감차. 그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양수겸장이죠. 양명경과 태음경의 병을 미리 예방하겠다라는 개념의 차가 바로 예감차입니다. 이것은 그 만들면서 저도 느끼는 게 뭐냐면요. 자, 근데 꼭 그 타임, 예, 즉 다시 말해서 백량이라는 이게 그 생각보다 원재료 값이 좀 비싸긴 해요. 제가 그걸 구해서 좀 써보니까 좀 그런 점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추후에는 다른 약재로 좀 양양 지방에서 가장 좀 흔하게 많이 나오는 약재가 하나 있어요.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타임을 그걸로 바꿀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. 왜냐하면은 그 약재도 상당히 그 좋은 효과를 내거든요. 제가 이제 타겟을 삼는 게 뭐냐면요. 아, 그 꽃향류입니다. 이제 한약명의 향유라는 차죠. 이름 자체가 이쁘죠, 그죠? 이 향유라는 차는 사실 이 향유라는 그 식물은 가을이 되면 꽃이 펴요. 보라색 꽃이 피는데 거의 한 9월 넘어서 이제 10월 달 이렇게 되면요. 다른 작물들은 이제 다 이게 털이 맞아서 죽는데 그때 꽃이 펴요. 근데 이 꽃향류가 저는 이제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에 저걸 좀 자원화시킬 수 있으면 좋겠고 차로 마셔서 쓰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죠. 실제적으로 간단하게 건조를 해가지고 그냥 그거를 그 차처럼 우려서 마셔보면요. 향도 좋고 또 맛도 상당히 좋습니다.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제 활용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. 어쨌든 이러한 성분들은 대부분 다 폐호기, 기관지, 비강에 작용하기도 하고요. 그리고 위장관에 작용을 합니다. 그래서 위와 대장에 공히 작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한약재이기도 하고요. 그리고 일상에서 차로 우려 먹으실 수 있는 그 자체로도 좋은 차의 소재예요. 그래서 여기서 기능성을 좀 더 극대화시켜주는 그러면서 이 대부분 대중들이 좀 아련한 향수에 젖을 수 있는 차의 향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. 이것과 침향이 어우러졌을 때 상당히 고급스러운 향과 그리고 이것은 이제 침향 향업을 할 때 쓰는 그 전자향로에다가 그 환차를 놓고 한두 알만 놓고 이제 열을 가하게 되면은 대단히 향이 좋은 그리고 좀 머리를 좀 편안하게 하고 속을 편안하게 해주는 그러한 그 향을 함께 즐길 수가 있어요. 그래서 평상시에는 별로 그렇게 좀 향이 강하기 때문에 그냥 맨정신을 먹기에는 조금 거북한 감이 있긴 합니다. 그런데 내가 감기 기운이 있을 것 같아. 내가 소화장애가 있는 것 같아. 좀 속이 더부룩하고 또 복통이 오고 배탈이 날 것 같은 느낌이 있어. 그럴 때 이 차를 마시면서 즉 다시 말해서 전자향로의 향을 피워가면서 하게 되면은 호흡기 쪽에 통한 비강을 통한 후각작용 그리고 이제 미각을 통해서 위장관을 통해서 작용하는 양리작용이 함께 어우러져 가지고 역시 그 어떤 예방 효과 그리고 좀 마음을 편안하고 몸을 편안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차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저도 이제 이런 것을 어떤 그 같이 이 차의 배합을 하게 되는데 이 차는 그 대체적으로 원료들이요. 예, 가벼운 원료입니다. 그래서 좀 부피가 커요. 그래서 이제 이 병에다 집어넣으면은 30g 정도밖에 안 들어요. 아, 30g 단위 포장을 했는데
임상에서 이제 써보게 되면은 몸이 찬 사람들, 소화장애를 잘 일으킨다든가, 면역력이 떨어져서 감기균을 잘 유발하는 데 이런 분들, 이런 분들에게는 상당히 좋은 건강차가 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, 물론 뭐 감기균이 있을 때라든가 소화기 장애가 있을 때 제대로 된 치료제를 복용하는 것도 좋긴 한 방법이에요. 근데 어차피 식사를 하거나 할 때 음료수 당연히 먹잖아요. 그죠? 물을 먹을 텐데 이런 차를 우려놓고 따뜻하게 마시는 것도 하나의 섭생의 방법이 아닐까?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이러신 분들에게는 아마 대단히 생활상에 도움이 될 것이니까요. 아, 드셔보시고, 그리고 이런 정보를 전해드리는 이 동영상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시는 분은 구독, 좋아요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